도연은 정희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정희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정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입술과 따뜻한 촉감에 긴장이 풀어졌다. 도연의 손에 정희의 옷이 하나씩 벗겨졌고 부끄러워하는 정희의 손을 뿌리치고 도연은 정희의 입술과 가슴은 도연의 거친 숨결이 닿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가 됐다. 나이 차이가 많지만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정희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한옥 문틈 사이로 겨울 새벽의 냉기가 들어왔습니다. 63세 여성의 몸이지만 아직 건강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래도 이정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한복점은 한옥을 개조해 만든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앞쪽은 상점으로, 뒤쪽은 거주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오래된 만큼 가치도 상당했죠. 이 동네에서 이런 전통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정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인 조은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한복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하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이 돌잔치 한복을 맞춰보려고 해서요. 사장님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은하의 칭찬에 이정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넘게 바느질해온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한복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원단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실크의 부드러움, 색깔의 조화, 바느질의 정교함까지 모든 것이 장인의 혼이 담긴 작품이었죠. 사장님, 이 건물 정말 멋있어요. 요즘 이런 한옥 보기 힘든데. 은하가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정희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매입한 거예요. 그땐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말요? 얼마나 오르셨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으니까 시가로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정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결과였어요. 외동딸은 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지만 이 건물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절친인 김미자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 65세로 교회 권사를 오래 해온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희야, 오늘 교회에서 새로운 젊은 친구 만났어. 젊은 친구요? 응, 전통문화 보존 단체에서 일한다는 30대 남자야. 참 예의가 발라. 미자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희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 있나 보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한복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 정희 너를 소개해 줄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이정희는 시큰둥했습니다. 나이든 자신에게 젊은 사람이 무슨 관심을 보이겠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야,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 한복의 역사나 제작 과정 같은 걸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 그럼 박물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면 되잖아요. 실제로 한복을 만드는 장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희 너 같은 사람 말이야.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박도연이라고 해. 참 반듯하게 생겼더라고. 미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정희가 관심을 보이자 기뻤던 거죠.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면 가게로 데려와도 돼요. 궁금한 게 있다면 알려줄게요. 정말 고마워 정희야.
그날 밤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한옥에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넘게 한복을 만들어 오면서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일까?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길이 조용했어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 걷고 있었죠.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이정희는 다시 한번 남편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일 젊은 친구가 온다고 해요. 우리 한복에 관심이 있다니까 신기하죠? 영정 속 남편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자신에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이정희는 불을 껐습니다. 한옥 전체가 조용한 어둠에 잠겼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미자가 약속대로 젊은 남자와 함께 한복점에 나타났습니다. 이정희는 손님을 맞이하려고 앞으로 나갔다가 순간 놀랐어요. 미자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생각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도연입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이정희입니다. 사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미자 권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도연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정희는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별거 아닌데 과찬이세요. 그런데 전통문화 보존 단체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한복 같은 전통 의상에 관심이 많아서요. 도연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통문화 관련 서류들과 사진들이었어요. 이정희는 그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죠. 요즘 젊은 분들이 한복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문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입으시던 한복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정희는 그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한복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희는 작업실로 도연을 안내했습니다. 미자는 너희들끼리 천천히 얘기해라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작업실에는 각종 원단과 바느질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기한 듯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원단이 있네요. 이 비단은 어디서 구하시는 건가요? 이건 명주실로 짠 우리나라 전통 비단이에요. 요즘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특별히 주문 제작하죠. 먼저 치수를 재고 패턴을 그려요. 그 다음에 원단을 재단하죠. 이정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가위질 하나하나에도 수십 년의 경험이 배어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유심히 봤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세밀한 작업을 40년 넘게 해오셨다니.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바느질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무릎이 아파서 자주 쉬어야 해요. 이정희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이 건물도 직접 소유하고 계신 거죠? 네,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샀어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쌌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이런 전통 한옥에서 한복을 만드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은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한옥의 기둥과 처마,
전통적인 구조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건물 유지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힘드시지 않아요? 그럭저럭 감당할 만해요. 다행히 한복점 수입도 있고 건물 가치도 많이 올라서요. 이정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모은 재산이었거든요. 2시간 정도 함께 있으면서 도연은 한복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했어요. 제작 과정부터 역사, 종류까지 샅샅이 물어봤죠. 이정희는 그런 진지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께서 이런 소중한 기술을 보존하고 계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평생 해온 일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세요. 저도 이런 전통 문화 보존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씩 찾아뵙고 더 배워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도연이 떠난 후 이정희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기분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연 같은 청년도 있구나 싶었죠.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정희는 도연과의 만남을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딸은 관심 있게 들었죠. 엄마가 그런 젊은 분과 대화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정희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연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왜 그렇게 따뜻해졌을까요? 단순히 전통 문화에 관심을 보여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연은 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한복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통문화 공부 목적이었지만 점점 이정희와의 대화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이정희도 모르게 도연이 올 시간을 기다리게 됐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정희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63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배우러 오셨나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전통 염색법이 궁금해서요. 도연은 항상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정희는 그런 진지함에 감동했어요. 천연 염색이라고 해서 식물이나 광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쓰는 거예요. 이정희는 염색된 원단 샘플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집중해서 들었죠. 이 빨간색은 꼭두선이라는 식물에서 나온 색이고 노란색은 치자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색감이네요. 화학 염료와는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은은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두 사람은 염색에 대해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희는 도연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가 이정희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정희야, 최근에 도연이라는 친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전통문화 공부하러 오는 건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믿기 힘들어. 미자의 걱정에 이정희는 짜증이 났습니다. 미자 씨가 소개해준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반듯하다고 하더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미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연이라는 사람이 전통문화단체에서 일한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
이정희는 미자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도연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자 씨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도연 씨는 정말 진지하게 한복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미자가 떠난 후 이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도연을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자가 괜히 걱정하는 걸까요? 다음 날 도연이 평소와 다르게 꽃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리려고 해서요. 뭘 이런 걸 사왔어요. 이정희는 당황하면서도 기뻤어요. 꽃을 받아보니 카네이션이었죠. 제가 배운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신세를 지고 있어서요. 고맙긴 한데 이런 거 안 사와도 돼요. 하지만 이정희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도연을 단순한 제자로만 보지 않게 된 건요. 사장님,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은 결혼하시고 나서 행복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 보네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행복했죠.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아끼며 살았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도연의 말에 이정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 씨는 아직 젊으니까 좋은 분 만날 기회가 많을 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이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63세와 36세, 27살 차이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조은아가 한복점에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뭔가 달라 보이세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이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로 표정에 드러나는 걸까요? 별일 없어요. 그냥 건강해서 그런가 봐요. 혹시 새로운 분이라도 만나셨나요? 최근에 젊은 남자분이 자주 온다고 들었는데, 은하의 말에 이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한복 배우러 오는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 어떠세요? 괜찮은 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은하는 이상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사장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면 좋을 텐데요. 무슨 소리예요? 제 나이에 무슨 인연이에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은하의 말은 도연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정희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이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도연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거든요. 도연의 방문이 2달째 계속되자 이정희의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사랑이었어요. 63세에 다시 찾아온 감정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죠.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보면 어떨까요? 도연이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한 곳이요? 네, 전통문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사장님과 함께 가면 많이 배울 것 같아서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복점을 비우고 나가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손님이 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주말이고 잠깐만 다녀오면 돼요. 도연의 권유에 이정희는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함께 외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전시회장에서 두 사람은 다양한 제시도엠 시계석 편집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했습니다. 도연은 이정희 옆에서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팔을 내밀어 부축해주고 의자가 있으면 먼저 앉으라고 권했죠. 사장님, 여기 앉아서 쉬세요. 고마워요.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정희는 도연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전시회를 다 보고 나서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차 한잔하고 가실까요? 좋아요. 근처 전통 찻집에 앉아서 두 사람은 오늘 본 전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한복을 배우려고 찾아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장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단순히 선생님으로만 보지 않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도연 씨,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도연의 고백에 이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사장님의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어요. 도연은 이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정희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도연이 부드럽게 잡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지 알고 싶어요. 이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연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27살 차이라는 현실이 걸렸죠. 도연 씨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너무 늙었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는 나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의 말에 이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연 씨, 저는 진심이에요, 사장님. 그날 밤 이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5년 만에 누군가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다음 날 미자가 찾아왔을 때 이정희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미자 씨, 도연 씨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미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야,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너를 진짜로 좋아할 리 있겠어?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36살 남자가 63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이 안 돼. 미자의 반응에 이정희는 상처받았습니다. 나이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 씨는 진심 같던데. 정희야, 정말 조심해야 해.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사기꾼이라니요. 도연 씨를 너무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심은 해봐야지. 미자가 떠난 후에도 이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자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조은아가 한복점에 들어왔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은하는 도연을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두 분이 연인 사이신가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은하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저는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도연이 대신 대답했어요. 이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죠.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은하의 격려에 이정희는 용기가 생겼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들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은하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은하의 말은 도연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정희는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도연이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이정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요. 알겠어요. 시작해 볼게요. 정말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아직 어색해서 당연히 천천히 하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은하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왜인지 섬뜩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그걸 느끼지 못했죠. 그날 밤 이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그 미소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